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 때문에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을 보냈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간 지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는 정화조 청소일을 하셨고 엄만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자라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 저랑 오빠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저희 집에선 반찬으로 나물이나 야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장사하다가 잘 팔리지 않는 야채들을 집으로 가져와 이것저것 활용해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그 때문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속 야채들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엄마, 이 카레 속에 있는 감자 모양이 너무 재밌어요. 네모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네요. 아, 싹이 난 부위를 도려내고 잘라서 그래.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맛은 있지? 식재료는 이렇게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야. 안 팔리고 오래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저는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엄마한테 배운 걸 많이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아빠도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화조에서 청소하는 게 엄청 위험한 일이었더라고요. 뉴스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작업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 놀라 아빠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빠, 정화조 청소하는 일 안 하면 안 돼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화조 안에 유독가스가 많아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아빠도 거기서 일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일할 때 다 전문 작업복도 입고 방독면도 쓰고 일하거든. 아빠가 안전수칙 안 지켰다가 우리 현주랑 현식이 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믿고 다음부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다행히 아빠는 일하면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 오빠는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엄마 아빠 덕분에 사고 한번 안 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역시도 1금융권은 못 갔지만 2금융권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오빠랑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계속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저희 오빠는 같은 직장에서 새언니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도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한테는 아직 결혼이라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냥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결혼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남는 시간은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았답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북한강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스릴도 있고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수상스키를 자주 타러 가다 보니 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눈인사만 건네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저도 나름 자주 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처럼 수상스키에 푹 빠져 즐기시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반갑고 그러네요. 저도 반가워요. 이왕 이렇게 인사도 나눴으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나저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 그 말에 제 나이를 말해주자 남편이 깜짝 놀라 이러더군요. 우와, 저랑 동갑이거나 한두 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3살 누나시네요. 액면가로는 제가 오빠인데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야 될까 봐요. 그래도 되죠, 누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그냥 친한 동생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남편이랑 가끔씩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랑 술을 한 잔씩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나도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 많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긴 주말에 이렇게 수상스키 타면서 풀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나도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나중에라도 정 푸는 방법을 못 찾으면 그냥 내가 그 스트레스를 안고 가지 뭐.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하면 되겠어?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꼭 올라갈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해봐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한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보다 동생이지만 참 어른스럽고 남자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비 오는 날에 남편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흙탕물이 잔뜩 튀었는데 남편이 두 팔을 벌려 저를 막아주지 뭐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남편의 옷이 흙탕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어휴, 괜찮아? 옷이 다 더러워졌는데 어떡해. 이거 얼른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그래도 누나한텐 한 방울도 안 튀어서 다행이다. 누나, 나 방금 엄청 순발력 있지 않았어? 누나 지키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났나 봐. 옷이 더러워질 게 뻔한데도 저를 지키겠다고 온몸으로 막아준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동안 남편이 절 위해 배려해줬던 것들이 하나씩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구울 땐 기름이 튄다고 항상 자기가 굽고 제가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저 대신 남편이 들어줬거든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동생이 아닌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느 순간부턴 둘이 마음이 통해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취미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1년 좀 넘게 만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 와중에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셨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처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만나던 중간에 예비 시부가 제조업 회사의 대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 줄은 몰랐거든요. 집도 삐까뻔쩍했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예비 시모를 보고 딱 강남 사모님 같은 인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 씨 여자친구 김현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아줌마, 손님 왔으니까 반찬 좀 빨리빨리 내와요. 그러게 내가 약속 시간 맞춰서 밥상 잘 차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예비 시댁은 집안일을 도우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이 부지런하게 식탁에 음식을 항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마쳤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예비 시댁에 오기 전에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표정이 언짢아 보이긴 했지만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아서 그냥 애초에 잘 안 웃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때 벌어지고 말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선 이러는 겁니다. 아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 아무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그쪽 분들은 지금 이 결혼이 맞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내가 예비 며느리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양심 없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비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애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집안 수준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애들 결혼 축하해주고 논의하려고 상견례장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시장 바닥에서 야채 장사하는 엄마랑 정화조에서 똥물 청소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들한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의사, 변호사는 기본이고 잘 나가는 집 딸내미들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예요. 그중에 골라도 한참 골라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없는 집에 1금융도 아닌 2금융권 다니는 애냐고요? 그쪽 딸이 임신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우리 아들만 인생 꼬인 거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는 예비 시모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아, 그래요? 우리 딸 때문에 그쪽 아들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럼 그냥 결혼시키지 마세요. 저희도 사람 면전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망나니 집안에 우리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망나니 집안이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데 그쪽한테 그쪽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우리 딸은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어디서 내 딸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 망쳤다는 소리를 합니까? 예비 사이가 성격이 좋은 것 같길래 부모도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현주야, 가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붙잡고서 상견례장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막말을 듣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비록 예비 시댁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와 오빠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겪으신 걸 보니 저도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했죠.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가 파토나고 나서 며칠 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건 이 사람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막말하신 건 제가 어떻게든 사과하시라고 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들들 볶아서라도 이 사람 꼭 지키겠습니다. 저 뱃속에 있는 아이, 제 아이잖아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아빠니까 총대 매서 가족 간의 분쟁 해결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하도 쏟으면서 얘기하니까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당장 집에 가서 예비 시부모와 결판을 내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나 보더군요.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예비 사부인, 제가 상견례 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들이라면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은 부디 잊어주시고 애들 행복만 빌어줍시다. 저희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사과도 했으니 결혼하는 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어도 그런 집안과 결혼 안 시켰을 텐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제 처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남편은 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믿어보시겠다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달 후 저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자던 시모가 또다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시누이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애 낳느라 수고했다. 그 표정엔 기뻐하는 내색은 하나도 없었어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세원이가 고생했는데 뭐 선물 같은 건 없어? 돈 봉투라도 주지 그래. 돈 봉투 무슨 돈 봉투야? 애를 뭐 내가 낳아달라고 했니? 지들이 좋아서 나온 건데 뭔 돈 봉투까지 줘?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가버렸지만 저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거지 뭘 바라고 낳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시모가 저렇게 틱틱거려도 저랑 남편 둘이서 아이를 키우며 예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한테 10원 한 장 안 해줬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은 없는 형편에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더군요. 아빠는 저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고 엄마는 직접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도 한가득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빠랑 세원이는 필요한 육아용품까지 사주더군요. 현주야, 아직 처음이라 잘 모를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나랑 네 세원이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우리가 그래도 육아 선배잖아. 우리 애들이 쓰던 유모차랑 장난감도 필요하면 얘기하고. 알았지? 오빠, 고마워.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네. 그런데 시댁에서도 절 챙겨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부가 찾아와서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바빠서 못 갔더니 네 시애미가 돈 봉투 하나 안 주고 갔다며? 그래도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용돈 정도는 줘야지. 자, 이걸로 너 필요한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예쁜 손녀딸까지 낳아주니 너무 고맙구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 덕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남편은 저희 딸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예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오늘도 잘 놀고 있었어? 아빠가 우리 지은이 보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쌩하고 달려왔지. 그런데 우리 지은이는 어쩜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쁠까?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지은아, 아빠가 우리 지은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볼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알았지? 남편은 저희 딸한테 혼자 말을 걸면서 그 조그마한 손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제가 딸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그 사랑이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저희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예뻐하던 남편이 점점 딸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에 저희 딸이 깨서 우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한테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유, 제발 잠 좀 제대로 자보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뭐야? 당신 애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애가 새벽마다 깨서 우는 거야? 아유, 지긋지긋하네 정말.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전엔 우리 지은이 울음소리도 귀엽고 예쁘다고 하더니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원래 어린 아기들은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우는 거야.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당신 나한테 우리 애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으면서 겨우 이런 것도 공부 안 했어? 그럼 애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줄 알아? 정도가 심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출근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애 울음소리 때문에 한시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정 힘들면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 했잖아. 새벽에 지은이 깨면 달래주는 것도 내가 하고 우유도 내가 먹이는데 당신은 겨우 잠 한 번 깬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야? 그렇게 출근에 방해되면 기막이라도 끼고 자던가.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회사가 바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맨날 야근한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다 보면 남편 퇴근이 기다려지잖아요. 남편이 집에 와야 잠깐 씻을 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저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지쳐서 남편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혹시 오늘도 야근해? 오늘만 좀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어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당신이라도 와야 내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일찍 와주면 안 돼?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왜 빨리 오라고 난리야? 사회생활 해볼 만큼 해본 여자가 도대체 왜 그래? 됐고, 나 오늘도 야근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끊어. 저는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전엔 저만 바라봐주고 저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남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집에 와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집에 오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도 여기저기 벗어놓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며? 꼴랑 애 하나 있으면서 그것도 혼자 못 키워서 내 아들을 괴롭히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육아랑 집안일을 네가 알아서 해. 결혼했으면 그게 여자가 할 일이야? 어머님,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이 애가 저 혼자 낳은 애예요? 애는 부모가 같이 키워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휴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취미생활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애 봐주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부가 시모의 전화를 빼앗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애미 말은 듣지 말거라.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내마.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가정에 그렇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거지.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미 남편이랑 시모 때문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육아 전쟁을 하다 보니 점점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제 처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에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외로운 기분이 들고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데 남편이 안아주고 달래주길 바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그냥 우리 둘이 성격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맨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것도 싫고 당신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갈라서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뭐라고? 당신 진짜 왜 그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최근에 달라진 남편의 모습과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남편을 뒷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랑 수상스키를 타다가 만났던 것처럼 또 주말마다 수상스키를 타다가 거기서 여자를 한 명 만났더군요. 남편보다 나이는 3살이 어리고 대기업을 다니는 여자였는데 더 황당한 건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런데 이대로 이혼을 해주면 그 인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둘의 불륜 사진을 뿌려버렸어요. 뭐야? 당신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설마 나 몰래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뒷조사했다. 어쩔래?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나 몰래 이 여자랑 많이도 만나고 다녔더라? 게다가 임신까지 시켰다며? 야, 이 여자 저 여자 임신시키고 다니는 게 네 취미야? 하는 짓이 아주 동네 똥개만도 못한데 이참에 똥개랑 친구라도 하지 그래?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다 알게 됐으니까 차라리 잘 됐네. 나 이제 그 여자랑 살 거니까 깔끔하게 나랑 이혼해. 원래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었잖아. 이제 이혼하면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뭐? 야,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던 거 생각도 안 나냐? 네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 지키겠다며. 그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딴 짓을 해.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와서 빌질 말았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난 살면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이까지 임신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해? 그러니까 그냥 나랑 이혼해. 지은이는 당신 혼자 키우면 되잖아. 내가 미쳤어? 너랑 이혼해주게? 지가 날 아주 호구로 봤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거든? 나 절대로 너랑 이혼 안 해줄 거야. 참고로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혼 요구 못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여자가 낳은 앤 호적에 올리지도 못해. 어디 한번 네가 벌인 일에 대해 대가 한번 톡톡히 받아봐. 알겠어?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이랑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야? 내 아들 인생 더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져. 너 같은 건 애초에 내 아들 짝으로 맞지도 않았거든. 싫은데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모가 바로 전화가 온 걸 보니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동안 제 편을 들어주던 시부가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혼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 엄마까지 당신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면 안 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일 집까지 찾아오겠다잖아. 참나, 찾아와서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거든? 올 테면 오라고 그래.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결국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하고 다음날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라고 했지? 니까지 깬 내 아들 발목을 언제까지 붙잡을 생각이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못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 있던 저희 엄마가 미리 떠났던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시모의 머리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이 아이 무식한 여편네야. 아들내미 잘못 키워서 가정 버리고 불륜까지 하게 한 주제에 감히 내 딸한테 와서 왜 큰 소리야? 뭐야? 당신 여긴 왜 있어? 왜? 내가 내 딸 집에 오면 좀 안 되냐? 한기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만 보면 아주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그나저나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할 것이지 왜 그런 개도 안 할 짓을 하게 만들어? 도대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길래 돌도 안 된 딸을 냅두고 다른 여자를 또 임신시키냐고. 뭐? 인간이 진짜 미쳤나? 우리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막말은 무슨?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왜 막말이야? 맞자 너. 솔직히 네 아들이지만 쪽팔리다는 생각 안 들어? 난 내 아들이 그랬으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버리고도 분이 안 풀렸을 거야.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딱 알겠네. 모전자전이라고 남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주 너랑 네 아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내 딸 괴롭히지 말고 당장 돌아가. 알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모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시모랑 남편이 계속 저한테 이혼해달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도 똑같이 막말로 응수해 주었죠. 절대로 그 인간들 좋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배가 잔뜩 부른 상간녀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빌더군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순 없잖아요. 저 이제 벌써 임신 8개월이란 말이에요. 언니도 같은 여자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언니가 이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살아야 돼요. 그럼 저희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언니가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야, 누가 네 언니야? 그러게 애초에 유부남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머릿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못할 정도면 아주 머리가 텅텅 빈 거 아니니? 맞아요. 제가 멍청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영민 씨 없이 혼자 우리 애 못 키워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네? 싫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너희들한테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겠어. 유부남 만나서 더러운 짓거리 했으면 미혼모 되는 것도 네 책임이지. 아무튼 난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내 집에서 어서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다들 마음이 초조해졌나 봐요. 그렇게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막말을 하던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내가 백화점에서 산 명품 지갑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당신한테 이런 거 선물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받고 제발 이혼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거 말고 가방도 필요하면 내가 가방도 사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어? 넌 날 아주 바보로 보는구나. 이깟 명품 지갑 하나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았어? 이런 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런데 이번엔 시모가 소고기까지 사다 주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좋게 좋게 말하면서 부탁했어야 되는데 어른답지 못하게 큰 소리를 내서 네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게 뭐든 또 사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다오. 싫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 이깟 선물로 날 회유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모자끼리 똑같네. 우리 집이 없이 살아서 소고기도 못 먹어보고 산 줄 알아요? 참,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신 이혼 얘기 꺼내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일부러 불쌍한 척을 하는 건지 만삭의 몸으로 저한테 영상통화까지 걸어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쉽게 이혼을 해주나요?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간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또다시 뒷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상간녀 명의로 25평짜리 집을 사준 거예요. 남편은 아예 그 집에서 살림까지 차려서 살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따졌어요. 야, 이제 아예 대놓고 두 집 살림까지 차리니까 좋냐? 그런데 너네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출산할 땐 10원 한 장 안 해주더니 아들이 만나는 상간녀가 출산할 땐 집까지 떡하니 해줘? 나 참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네 집구석 아주 웃겨 죽겠다. 그러게 당신이 진작에 이혼해줬으면 됐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집까지 해줬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대기업도 다니고 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린데다가 아들까지 낳아줘서 엄마가 엄청 예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뻐하는 사람을 당신 때문에 정식으로 며느리로 드릴 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고 나랑 이혼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빌어봤자 소용없어.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남남일지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치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시모랑 남편이 같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 거야? 원하는 조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 지은이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생겼는데 지금 조건을 따질 때예요? 저랑 우리 지은이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보상해주마.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너한테 주마. 그리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을 테니 위자료로 3억 정도 주려고 하는데 그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줄 수 있겠니? 3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장난해요?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해놓고 3억으로 퉁치겠다고요? 역시 부잣집이라 그런가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돈이 썩어나니까 그럼 위자료로 3억 말고 5억 주세요. 뭐 5억? 5억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5억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아버님이 잘 나가는 제조업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한 사람, 아니 우리 지은이까지 두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면서 5억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알았다. 그럼 5억이면 되겠니? 그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줄 거야? 그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지은이 키워야 되니까 매달 양육비 200만 원씩 주세요. 그 조건이면 이혼해 줄게요. 양육비로 200만 원이라니 요즘에 양육비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과하다고요? 그럼 이혼 안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던가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았다. 내 그렇게 하마. 네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 테니 꼭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주는 거다. 알겠지? 결국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 5억 원, 그리고 매달 양육비 2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지만 멀리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저희 딸한테 신경 안 쓸 게 뻔하고 나중에 저희 딸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이혼하면 우리 딸은 저 혼자라도 키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말로 시모가 저한테 5억 원을 입금했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기로 확정이 되니까 저한테 그렇게 설설기던 사람이 또다시 막말을 내뱉는 거예요. 야, 방금 돈 보냈다. 아유, 기어코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니까 속이 시원하니? 하여간에 없는 것들은 맨날 돈이야. 우리 아들 꼬셔서 큰 돈 뜯어냈으니까 기분 아주 좋겠네. 이제 돈 보냈으니까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아라. 알겠니? 그럼요. 그 인간 목소리 듣는 거 끔찍해서라도 절대 연락할 일 없어요. 그런데 돈 보내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는 거 스스로도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 더러운 인성 잘 유지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던 집까지 받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상간녀한텐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다 보니까 전 남편의 흔적이 보여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딸이랑 둘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딸이 웃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제 마음의 행복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저희 딸을 예뻐해 주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이 할미를 꼭 닮았네. 이 오똑한 콧날이랑 똘망똘망한 눈매가 아주 날 빼다 박았잖아.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날 닮았구만. 머리가 새카맣고 머리숱이 풍성한 게 딱 봐도 날 닮았어. 아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빠 머리가 다 벗겨져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넌 좀 모른 척 해주면 덧나냐? 나도 젊었을 땐
너만큼 머리가 새까맣고 풍성했어. 안 그래, 여보? 저희 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친정 식구들과 웃음꽃이 피는 생활이 계속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잘 살고 있는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니더라도 저희 딸은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딸에 대한 애정조차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망했어. 나 망했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나 우리 지은이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지은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지은이? 야, 지은이 네 딸 아니니까 찾아오지 마.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지은이 보여달라고 찾아온 적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찾아온 적은 없었지만 당신 SNS 보면서 우리 지은이 크는 건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 SNS 사진 보니까 우리 지은이가 1년 새 많이 컸더라고. 나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내가 아빠잖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아빠는 무슨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 딸도 버리고 간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랑 그 여자가 애한테나 가버려.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런데 전 남편은 한참을 흐느끼며 울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이제 그 여자랑 끝났어. 그 여자가 우리 애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뭐? 도망가? 참나, 둘이 아주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도망까지 가? 너 설마 또 바람 피웠니?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였더라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 하청업체 생산직에서 일하는 여자였어. 우리 아버지가 제조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돈 떼어먹으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다고.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도 놔두고 도망가 버려서 뒷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 게다가 우리 엄마가 준 그 집도 그 여자가 팔아버렸더라고. 와, 그 여자 진짜 대단하다. 아주 대단한 꽃뱀한테 단단히 물렸네. 내가 알기론 그 집이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애 한 명 낳아주고선 4억 먹고 튀었네. 야, 장사수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보, 난 심각해 죽겠는데 자꾸 놀릴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나한테 이혼 서류까지 날리더라고. 이게 다 내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한테 우리 가정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먼저 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아무래도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나 봐.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미쳤냐? 내가 널 받아주게?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나저나 그렇게 대단한 여잔데 혹시 그 아들도 네 핏줄 아닌 거 아니야? 충분히 의심스러운데? 안 그래도 그 여자가 도망가고 나서 우리 집에 난리가 났었거든. 내 아들이 혹시라도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닐까 봐 우리 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어. 그런데 내 아들이 맞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 차라리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어떻게든 그 아파트라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겠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아들이라 어쩔 수가 없네. 여보,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런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당신 진짜 착하고 마음 넓은 사람이잖아. 야, 애가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넓어도 너 같은 건 절대 못 받아줘. 그렇게 진작에 행동 거질 똑바로 했었어야지. 너 같은 건 내 인생에서 흔적도 안 남게 지우고 싶으니까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 지은이한테 아빠 행세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낳은 네 아들이랑 신경 쓰라고. 알겠어? 여보, 여보. 전 남편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억지로 전 남편을 끌어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차없이 거절했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서 버림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도 못 나가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애초에 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본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전 시댁은 부유했지만 사람들 인성이 다 개차반이잖아요. 특히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상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여유롭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과 다정한 오빠 새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이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낄 만큼 정성을 다해 키우려고요. 전 시댁에서 매달 받고 있는 양육비만으로도 아이를 키우기엔 충분해서 그때 받은 5억 원은 그대로 저축을 해놨답니다. 나중에 저희 딸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 쓰려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랍니다.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친정 식구들이 있어서 혼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아마 우리 딸도 전 남편 밑에서 크는 것보다 지금처럼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결혼 생활 정말 파란만장했죠? 제 얘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